자, 다날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선생입니다. 자, 다날 현재 7,200원대의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자, 오늘 이렇게 빠진 것보다 왜 이렇게 좀 빨리 밀렸느냐? 이게 좀 중요하죠. 자, 왜냐하면 어제 다날의 이런 상한가, 그냥 단순한 상한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뭐 AI, 에이전트 재단의 합류, 그리고 글로벌 결제 이런 표준화에 대한 기대감이 붙었고, 그리고 기존에 붙어 있던 스테이블코인 결제 기대까지 한 번에 폭발시킨 상한가였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요. 어제 시장은 단화를 그냥 단순한 결제주로만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이어서 AI, 결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으로 한 단계 더 올려서 봤다는 건데,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는 거죠. 자, 이 정도 뉴스가 나왔으면 오늘 좀 더 붙었어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떻죠? 장 초반에 8,600원대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7,000원대까지 좀 밀리는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여기서 이 종목의 핵심이 좀 드러난다. 뉴스는 분명히 강했다 이거예요. 하지만 상한가의 질은 생각보다 좀 약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정말 강한 상한가, 새로운 주체가 끝까지 물량을 잠가버리기 때문인데, 그런데 다만 어떻습니까? 어제 상한가 이후에 기존에 들고 있던 주체들 오히려 위에서 물량을 덜어냈어요. 그러면 오늘 급락 새 악재가 생긴 게 아니라 어제 상한가가 얼마나 단단했는지 그걸 테스트하는 과정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날 좋은 뉴스가 붙은 종목이 아니라 그 뉴스로 들어온 뒤에 진짜 오래 버틸 돈이냐, 아니면 늦게 들어온 추격 매수들을 지금 덜어내는 과정이냐, 이걸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 팩트를 통해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10분만 집중 부탁드리고, 자, 우리 어제 뉴스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냥 뭐 AI 이 한 단어로 압축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날은 이미 USDC 이 송금 실증을 좀 끝내놨고, 이 사하라 AI 이 얘네와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 결제 협력을 다시 붙여놓은 상태라는 겁니다. 거기다 지금 IF 합류 뉴스가 좀 나오면서 이제 기존 기대 위에서 AI 에이전트 결제라는 한 단계 더 강한 서사가 붙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어제 상한가, 뜬금없는 테마의 상한가가 아니라 기존에 좀 쌓여있던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결제 기대와 함께 AI 에이전트 결제까지 확장해준 그런 상한가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어제 시장이 흥분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자, 우리가 좋은 뉴스가 붙었다고 그 상한가가 다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어제의 수급이었습니다. 자, 먼저 4월 1일부터 좀 보시면 지금 외인들의 추가적인 매수를 좀 볼 수가 있었는데, 이날이 언제였습니까? 바로 이 저점을 찍었던 바닥의 부근에서 이제 추가적인 매수를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우리 4월 3일 이 외인들의 매수가 있었던 날, 이날이 언제였습니까? 아래 바닥에서 도지 캔들을 만들었던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양쪽 밑에서 지금 바닥에서 외인들의 매수하는 흐름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전부터 외인들은 계속적인 하락 추세에서도 매집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날 같은 경우는 상한가 당일에 갑자기 누가 만든 종목이다? 그게 아니다. 그 전부터 외인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만든 흐름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4월 6일날 보시면 지금 아무도 매수한 사람이 없어요.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걸 그냥 보게 된다면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새로운 주체가 끝까지 잠근 상한가가 아니라, 그러면서 오늘도 소폭으로 좀 매도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는 건 결국 지금 이 자리 외인들이 나갔다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얘네들 입장에서는 지금 위치에서 가격을 끌어올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어제 뉴스가 나오면서 개인들이 좀 추격 매수를 붙었지만, 얘네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가격을 더 눌러주고 싶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상한가 만든 뉴스가 가짜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 뉴스를 받아들인다면 자금의 성격이 길게 들어오고 갈 돈보다 짧게 반응한 돈에 더 가까운
가까울 수 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런 종목들이 오늘처럼 가장 위험한 흐름을 좀 만들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상한가를 올려줘 버리면 어떻게 돼요? 두 가지 착각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추세가 완전히 바뀌었구나. 또 하나는 좋은 뉴스가 있으니까 앞으로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다시 올라가겠네. 그런데 다날 같은 경우는 둘 다 조심을 해야 된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에 대한 돌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위에 보시면 전체 매물의 27.9% 이 8,000원 가격선 위에 있죠. 그리고 위에 37.1%라는 어마무시한 그 매물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이 두 매물대를 뚫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매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좋은 뉴스 분명히 맞았지만 어제 상한가를 만들 때 정작 기존 주체들은 가격을 올려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가격을 계속 누르고 있는 힘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종목 같은 경우는 좋은 뉴스가 붙었다고 해서 그냥 막연하게 버티면 되는 종목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이런 좋은 뉴스와 좋은 타점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좀 나올 거고, 그래서 지금 구간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이 외인들의 주체가 살짝 가격을 올려주고 나서 이 위에 있는 개인들의 매물을 계속적으로 받아내는 구간은 계속적으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서 4월 6일날 보시면 개인들 93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을 더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본전 심리를 계속 토해내게끔 계속 상승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뉴스를 안다고 해서 무조건 버틸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좋은 뉴스가 붙었다고 해서 끝까지 들고 있으면 되는 자리가 아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차익 실현이 쏟아지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다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걸 보는 자리라는 겁니다. 특히 다날처럼 지금 상한가 이 날 기준 주체가 팔면서 다음날 다시 그 매도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실시간으로 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들 제가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실시간적인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제 개인 번호 남겨놨어요. 010-2472-650 여기로 구독 또는 다날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은 제가 보는 시점 그대로 여러분들의 휴대폰으로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 우리가 뉴스가 살아있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외인들이 다시 추격으로 물량을 다시 계속 사주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물량을 덜어내는지, 이런 시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런 계좌의 흐름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다날의 뉴스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아셔야겠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다날이 갖고 있는 기업 가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다른 종목에서 그동안 어떤 식으로 타점을 좀 잡아왔고, 우리가 이탈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이라는 걸 할 수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좀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좀 타점을 잡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여러분들 좀 이평선이 다들 중요한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장기와 또 단기선이 좀 성격이 좀 다르고, 그리고 수급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좀 누구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거래량을 통해서 좀 들어오는지, 그러면서 그날 어떤 명분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좀 들어오는지, 이런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우리 기술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 자, 우리 기술인데 제가 먼저 이날 보내드렸던 문제를 좀 보여드리면요. 2월 11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기술 9,2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라. 그래서 MS, 구글, SMR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독보적 제어 시스템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무시하시고 거래량을 좀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아드렸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2월 11일 날이 이날이었습니다. 수요일. 시가 9,420원에 시작했는데 제가 이날 좀 잡아드렸죠.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제가 이 타이밍에 좀 공격적으로 좀 잡아드렸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당시 시장에서는 좀 이 원전이라는 섹터가 좀 매몰되어 있었는데, 본질은 결과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폭발적인 전력 수요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금 빅테크들이 좀 SMR의 사활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뉴스가 터지는 걸 보고 야, 이거 무조건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 전에 상승을 좀 만들어 놓고 계속 눌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단기선들이 꼬여가면서 지금 흐름들이 좀 이런 단기적인 눌림만 좀 나오고 있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후 좀 이런 행보를 가져가면서 단기선들이 수렴하는 구간을 거쳐서 좀 이제 정배열 확장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9만 원대에 대한 매물대의 상당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면서 전날 우리가 호가창에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걸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일 날 시초가 9,4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강한 매수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었는데 우리가요 사실 이런 재료들을 읽어가면서 타점을 좀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재료들을 알아야 차트의 선행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우리가 좀 기회를 잡으신 분들은 좀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보실 종목 HLB입니다. 자, HLB인데 먼저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를 좀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우리가 큰 기회, 큰 기대값도 중요하지만 대응이라는 게 더 필요했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급이라고 좀 이따 문자를 발송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좀 HLB 68,000원의 전량을 매도하셔라. FDA 호재는 이미 반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격도가 120%를 좀 넘어가면서 기간 외인들 차익 매물들이 쏟아집니다. 지금 안 던지면 내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라고 좀 과장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1월 28일 날을 좀 먼저 보시면요. 이날이었어요. 시가 66,900원에 시작했는데 지금 위아래 꼬리가 강하게 달린 흐름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재료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동안 좀 수개월째 우려먹었던 이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막 좀 끝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 발표 전에 사실 우리가 좀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정확한 그런 예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21선과 지금 너무 멀어지는 이격 과열에 대한 임계점이 나왔다는 거죠. 고무줄도 사실 너무 이렇게 당기다 보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좀 과열권에 좀 들어온 걸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격이 벌어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맹신을 하시면 안 되지만 충분히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자료는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가 식으면서 이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뉴스가 이미 발표되고 있었기 때문에 FDA 끝물이었다. 뭐 이런 것까지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날 보시면 그렇게 거래량이 강하지 않았어요. 이런 흐름들이 좀 이런 것들의 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28일 날을 그때는요, 호가에서도 계속적인 매수세는 분명히 들어왔어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개인들의 매수세를 부는 것으로 좀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사실 굉장히 필요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대로 좀 그때는 맞았지만 그날 이후 주가가 좀 꺾이면서 좀 우리가 좀 계좌를 좀 방어할 수 있었다. 항상 좀 그런 말이 있죠. 환호할 때 우리 재료에 대한 유통기한을 좀 확인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우리가 계좌를 좀 방어했던 중요한 종목이 되었었는데 마지막 다른 종목 필옵틱스입니다. 자, 이건 지금 아무 관심도 없을 때 제가 조용히 매집을 끝냈던 종목이었는데 먼저 문자 내용을 보시면요. 1월 22일 날 제가 목요일 날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옵틱스 44,800원에 매수를 하셔라. 유리기판 섹터에 대한 잠룡입니다. 바닥권 매집봉 3개가 포착이 됐고요. 남들이 끝날 때 할 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차 목표가 55,000원대까지 편안하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비중 20%까지 채우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63,300원대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1월 22일 날 이날이었는데 1월 22일 이날 시가가 42,6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에 잡으라고 했었죠? 44,800원에 좀 잡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당시에 좀 반도체 섹터는 조정을 좀 받고 있었던 분위기였는데 차트도 지금 21선 좀 밑에서 움직임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좀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삼성과 인텔이 낙점한 유리기판, 이 유리기판이 압도적으로 재료에 저는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필옵틱스는 그 장비를 가장 먼저 좀 이렇게 납품할 기술력이 좀 있었고 차트상의 횡보는 세력이 개미를 지치게 하는 좀 매집이었었다는 거죠. 12월 9일 날을 보시면 연속적으로 좀 거래량이 좀 터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보시면 12월 9일 이날이었는데 이날 거래량은 이렇게 좀 터졌었지만 계속적인 횡보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계속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집이 좀 마무리됐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전부터 좀 매물이 좀 나왔지만 너무 거래량이 크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흔들림이 분명히 필요했었다는 거고 이런 상승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이루어내면서 결국 지루한 행보 구간을 거치신 분들은 우리가 오히려 기다림을 가져가면서 충분한 기회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승을 만들었고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지루한 행보를 이기신 분들이 상승분을 모조리 다 복구까지 하면서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기회들이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요, 항상 제로섬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좀 기회를 만들면 누구는 손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트의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과 함께 추가적으로 어떤 재료가 붙으면서 상승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좀 이런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50으로 구독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기회에 좀 기회를 잘 살려서 계좌를 키우는데 좀 확실한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다날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뭐 결제주네, 또 뭐가 있습니까? 핀테크 종목이네. 이런 식으로 짧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좀 이번 급등 같은 경우는 좀 더 구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다나레 같은 경우는 지금 결제 인프라 회사죠.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이 결제 인프라 스테이블 코인과 이 AI 결제가 붙을 수 있는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급등 같은 경우는 AI가 단순히 붙은 게 아니라 기존 인프라 위에 새로운 레일을 얹힐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을 먼저 선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다날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폭발해서 지금의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정책과 결제, 뭐 인프라에 대한 기대, 스테이블 코인의 기대, AI 에이전트의 결제 기대 이런 것들이 모두 반영되면서 가격을 좀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종목 좋은 회사로 우리가 보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제 인프라는 지금 본체 위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지금 AI 결제라는 기대가 앞으로 얼마나 현실화될 수가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사업 숫자로 이어지기 전까지 주가는 기대를 먼저 달리게 될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위에 이 차익 실현도 좀 더 거칠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날 같은 경우는 우리가 테마주로만 볼 게 아니라 반대로 지금 당장 완전히 막힌 성장주로만 볼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도 지금 그 사이에서 가격을 흔들고 있죠. 결국 질문 하나입니다. 다날 지금 가격이 실체를 충분히 반영한 가격이냐 아니면 기대를 그냥 끌어다 쓴 흐름이냐.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후자 쪽이 좀 더 강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금 종목 같은 경우는 좋은 뉴스가 있어도 우리가 타점이 없으면 버틸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 기대가 실제 결제 산업과 숫자로 연결되기 시작한다면 지금과도 또 다른 평가가 분명히 가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다날 이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지금 아직까지 AI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붙어주고 있기 때문에 다날 추가적인 상승 분명히 가능할 거라고 봐요. 하지만 위에 있는 이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들 때문에 지금 다날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우리가 좀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이 기회를 극대화하실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같이 시점 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제 개인 번호로 뭐 문자 다날 또는 구독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하나 보내주시고 이상 다날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